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 볼 상품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ETF입니다. 타임폴리오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브랜드명입니다. 타임폴리오는 액티브 ETF를 많이 운용하는 곳으로 개인적으로 액티브 펀드는 좋아하진 않는 편이지만 최근 성과를 보면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뛰어난 운용 실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볼 상품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상품이로 이 상품의 특징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월배당, 고배당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자본 선장을 같이 노리는 상품입니다. 커버드 콜이 아닌데도 분배금의 50% 정도는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운용 전략을 보겠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잘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운용 전략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3개를 섞어서 운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지수 포트폴리오로 코스피 200입니다. 액티브 펀드라고 해도 비교지수, 여기서는 코스피 200이 되겠죠. 비교지수와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상관계수 0.7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과 70% 정도는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포트폴리오로 펀드 매니저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 종목 선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배당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ETF 자체가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배당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때 리츠나 우선주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60일 평균 거래대금이 상위 85% 이내, 20일 평균 거래대금 1억 원을 만족하면서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상위권이고 과거 중간 배당을 지급한 기업을 편입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로테이션 전략을 통해서 상승장에서는 시장 주도주를 따라가서 초과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배당주의 비중을 늘린다고 하네요. 3년간의 성과를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은 29.98%, 3년 수익률 84.53%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줍니다. 비교지수는 코스피 200인데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엄청난 성과를 올려서 코스피 대비 성과가 좀 나빠 보이는 점은 있지만 상장 이후로 보면 코스피 대비 8.72% 초과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동성은 최근 1년간 20.69%입니다. 코덱스 200의 최근 1년 변동성은 18.94%로 약간 더 높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체가 30에서 40개 종목만 담고 있어서 아마도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당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좀 낮아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배당은 월배당 상품으로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지급 기준일입니다.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은 6.56%고 배당 수익보다는 주가 수익이 훨씬 컸습니다. 배당률 추이를 보면 0.5% 정도씩 배당하다가 한 번씩 높은 배당을 줍니다. 2024년 6월에 1.48%, 2024년 10월에 2%로 연 2회의 특별 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도 7월에 특별 배당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당금 지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당 과세 표준이 0원인 경우도 있고 분배 금액보다 작은 경우도 보입니다. 커버드콜 같은 상품이 아닌데 왜 세금이 없는 배당이 나올까요? 과거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총 분배 금액은 주당 1143원이었고 그중 과세 대상은 553원이었습니다. 약 48%만 과세 대상 분배금이고 52%는 비과세 분배금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분배금을 주식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식 매매에서 번 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의 매매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 매매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비과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최상의 배당 방법입니다. 주식 매매로 한 달에 1%에서 2%씩 벌어서 생활비로 쓰면 세금도 없고 아주 좋죠. 이 ETF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로 기본적인 배당을 세팅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액티브하게 주식을 매매해서 돈 벌어서 비과세로 나눠주는 거죠.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부담 비용률은 1.1727%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인데 아마도 이것은 코스피 200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섹터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이 43%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고배당 종목을 많이 운용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보시겠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네요. 그래도 국내 주식이 대부분이라 주가가 올라도 과표 기준가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인한 세금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점을 보면 배당을 일단 많이 준다는 게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높습니다. 최근엔 좀 밀리긴 했지만 코스피 200보다 더 벌었습니다. 분배금의 절반 정도는 비과세로 나온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단점으로는 비용이 비쌉니다. 거의 1.2%에 육박합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것을 감안해도 비싼 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소량이겠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가 있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보다도 변동성이 높은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타임폴리오의 상품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아마도 나스닥 100 액티브 상품일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80%에 육박해서 나스닥 100의 33%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ETF도 코스피 200보다 조금 성과를 내긴 했지만 높은 보수를 감안하면 글쎄요, 그냥 코스피 액티브가 더 나아 보입니다. 배당은 별로 없어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게 더 좋죠. 그리고 나스닥 100 액티브가 워낙 성과가 좋아서 거기에 비하면 이 상품의 성과는 좀 아쉬워 보입니다. 월배당 상품이긴 하지만 배당주 특유의 안정감보다는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많이 배당해 주겠다라는 느낌이라서 일반적인 배당주 ETF와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에 메리트를 주는 쪽으로 바뀌어 간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